오늘은 40페이지부터 읽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읽으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내 입으로 발화, 말을 하냐에 따라서 과거는 이미 먼지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생긴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설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야,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그냥 확, 그런가? 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상상을 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많은 근거들, 또 관련 과학적 데이터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다소 쉽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프롤로그, 에필로그? 네, 그것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40페이지 보면은 심리학의 변화라고 하면서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우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병리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의과에서 병리학이 하면은 병의 원인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그 병리학이잖아요. 이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다 중점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문이었지, 미래에 뭐 어떤 더 잘 살게 되는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의 산물이라는 사상을 제창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됐어, 이미. 노력해봐도 소용없어.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결정된 대로 간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럼 정말 슬플 것 같지 않아요? 결정된 뭐 노력을 하면 뭐하나? 결정되었는데.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 연달아 쓰러지는 하나의 도미노 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툭 반응을 하면 전자동으로 그렇게 세팅된 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권한이나 자유는 없고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과거를 재조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상은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거였다는 거죠. 해결이 아니라 설명.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오늘 이런 거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처럼 너한테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아가 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설명. 들어본 적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1900년대 자칭 긍정심리학자라는 혁신적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서 그 심리학의 핵심 신조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대요. 그리고 상반된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 밑에 줄 볼게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과거가 우리 행동에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 제시한다. 이게 새로운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행성의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는데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강아지가 미래를 생각할까요? 뭐 강아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걸 있다고 안 돼요. 그 제가 어떤 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은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여전히 있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동물들은 있었는데 없어지면 죽었다고 믿는 거죠. 없어졌다고 안 보이면.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상상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만리장성을 쌓냐 밤새도록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상상력으로 막 그리고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이런 생각도 아주 고대 인물들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42페이지 보면 인간의 미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서 살지, 다른 나라 갈지, 현재 남을지, 뭐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정도 수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내가 오늘의 나라고도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내가 뭘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면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독특한 능력을 전망, 프로스펙션, 전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에 미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예요.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지향적이에요. 우리 좀 약간 목표지향적이죠. 그리고 또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약간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표류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목표지향적인가? 나는 목표지향적이 아니어서 성공을 못하나? 나에겐 그런 게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그다음 읽어봐요.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죠. 그죠? 그 이 행동의 동기는 뭐예요? 허기 또는 심심해서 그냥 뭐를 간식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뭐든지 간에 그 목표가 뭐예요?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죠. 내 행동의 동력은 내 목표, 내 목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대학교를 학교에 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대학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가는 학생이 있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을 때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목적을 의식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 수준으로 떠올렸냐, 안 떠올렸냐 차이는 있지만, 그냥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그 옆에 읽어보면,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 미디어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라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해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나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또 인간만이 가진 고유 특징 아니겠습니까? 강아지가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로키가. 음. 그리고 이 행동을 가지고 어떤 이득이 얻을지 우리 로키는 생각하지 않고 뒤받더라고요, 벽에다가. 팍! 반가워서 뛰면서 그냥 몸 멈추고 그냥 돌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어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기까지 멈춰야지 하고 이렇게 좀 멈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 행동에 대한 이유나 목표, 이득,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건에 관한 행동은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 중에 일부를 이렇게 로 우리가 사건의 행동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학교를 갔다. 이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엇이란 얘기예요. 그다음 2단계는 어떻게 차를 타고 갔다 이제 이 얘기고요. 3단계는 왜 갔는지가 문제죠. 이 왜가 이 행동의 이유는 목표라고 하는데 그 왜는 뭐라고 했냐면 44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무엇과 어떻게는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는 무엇과 어떻게 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쭉 모든 인간의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간에 가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자가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계신 곳에 빨간 게 몇 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말할 수 있나요? 눈 감고 얘기하면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눈을 다시 뜨고 다시 감고 빨간 게 뭐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은 얘기 다 하죠. 그게 뭐냐면 사물을 볼 때 목적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 항상 있었던 것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저는요, 온 동네, 온 세계 가면 약국만 보였어요, 과거에. 지금은 안 보여요. 그게 내 의식 수준에 안 와 있어. 근데 예전에는 어디 약국 있나, 어떻게 차리나, 병원이 어디 있나, 이런 건 엄청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네트워크 관련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좀 있지만. 그 의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외도 의식하냐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움직이게 할 큰 어떤 장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줄 보면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착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모든 목표나 동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접근 혹은 회피라는 두 범주로 나타난대요. 어떤 거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범주로 나타나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80%의 사람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돼요. 나 그렇게 하면 무서워라는, 나 그렇게 하면 싫어라는. 우리가 뭔가 꿈을 물어볼 때, 전 꿈 같은 거는 꾸지 않아요. 그런 꿈은 뭐, 해봤자 일창춘목이고요. 별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두려워요라고 하면 잘 얘기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럼 가장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가장 안 하고 싶은 게 뭐냐? 비참한 노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비참한 노후는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번영된 나의 미래인데요. 그 말을. 근데 우리가 입에 건세가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현실이 되거든요. 근데 회피적인 목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뇌는 부정을 인식 못하고 그가 말한 단어의 의미만 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라고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은 게 되는 게 인간의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은 80%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나 용기가 동력이 돼 행동하는 사람들 20%요. 아, 여기서 나오네. 2대8의 법칙. 모든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2대8의 법칙으로 성공과 실패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고유한 모두 똑같이 시작하지만 20% 정도의 사람은 긍정 심리학과 긍정의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데이비스 호킨스 얘기. 근데 그런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광고 업체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한대요. 광고 업체가. 슬픔은 과거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은 미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꼴 과거, 두려움이 꼴 미래. 하여튼 뭐 잘 될 수가 없는 심리적 상황이네. 대개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이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미래에 관한 두려움이다. 괜히 막 불안하면은 과거 일어난 것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니죠.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리고 과거는 그냥 슬픔뿐인 거죠. 아유 슬퍼라. 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그런 것의 의미를 좀 함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 에너지, 행동의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범주로 우리의 목표 의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두려움이 뭐 미래인데 잠시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그래서 들어와서 뭐 소셜미디어 정신을 뺏기거나 뭐 쇼핑하는 것들은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가 로버트 그린이 얘기한 50번째 법칙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산다.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쑤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되게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더 멀리 깊이 생각할수록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게 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제대로 상상하면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이건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시크릿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시크릿에서 선명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랑 맞추어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은 뭐 안 본 거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줄 또 읽어볼게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생동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되어야 된다고 해요. 정서. 정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그죠? 그게 그게 문제인 거죠. 용기 탱천하고 싶은데, 용기란 언어가 뭐라 그러죠? 두렵지 않아서 행동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고 하죠. 인간은 모두 두려움이 DNA에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수렵 채취 시대에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전자동으로 우리 뇌에 알알이 베낀 두려움의 회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장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사람, 광인. 걔들은 우리 뭐 영화도 보고 옛날 얘기도 듣지만 한겨울에 흰 소복 입고 꽃 달고 얇은 치마 입고도 돌아다녀요. 왜냐면 두려움은 없어. 감기 걸릴 걱정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행동한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도 좀 읽어보면 두려움이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긴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 채취, 제가 하던 얘기도 조금 있네요. 수렵 채취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만 애썼다는 거죠. 오늘날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그 증거로 미국인은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라는 거예요. 27세부터 아, 이게 나중에 은퇴 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근데 은퇴 자금을 모으는데 거의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총 은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즉 1억 3,5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27세의 나이에서 보면 꽤 큰 돈이지만 은퇴 후 한 달 수입이 3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인 거죠. 이 돈이. 맙소사. 맙소사.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평균 수명이 지난 15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1860년 미국 평균 기대 수명이 39세래. 그렇게 빨리 죽었네요.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거기 밑에 줄 끝에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래서 미래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테드 강연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48페이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테드 강연 주제가 다 미래의 나의 심리학, 현재 나와 미래 나의 싸움, 미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 나에 가는 여행, 미래 나에게 인사하기, 미래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래 나를 위한 접근을 생각, 이게 전부 미래의 나를 다루는 심리학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득력을 점점 얻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래의 나에 대한 코칭, 명상 프로그램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 의하면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된다는 것은 뭘까요? 미래의 나를 충분히 상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저희 기준으로 보면 3개월 후에, 3개월이면 언제요? 3월, 4월, 5월이잖아. 5월. 북극을 도전하는 우리 팀원이 15명이다.
뭐 이런 식의 상상. 그러면 이제 많이 상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15명이라는 상상된 언어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가망성 있는지 보겠죠. 근데 가망성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망성 있게 키울 사람이 있는 것인가? 라고 달리 달리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의 결정이 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를 잃기 전에는 그게 소중한지 잘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사실 안다는 거죠. 잃어보고 나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근데 잃고 나서 다시 찾는 것은 잃기 전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 근육이 없을 때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 계단도 못 오르고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행하려고 노력할 건데 그걸 단지 나의 상상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줄 보면 어떤 결과를 바라냐, 미래의 나라는 개념에서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된다. 그게 최고의 결정이죠, 행동이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시작해서 거꾸로 가래. 이 로쿠꺼 법칙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 사이클에 대해 벗어나지 말고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미래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별표.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명확하게 부산을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언제 몇 시에 갈 거라고 부산을 갈 거야. 그럼 선택지가 많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근데 내가 내일 모레 1월 13일 날 부산 갈 거야. 그러면은 뭘 할 것 같아요? 뭐 티켓팅을 하겠죠. 또 즉시 행동에 옮겨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리가 없죠. 다들 급하게 하니까.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밑에는 그냥 대충 제가 좀 볼게요. 어떤 그 광고에서 무책임한 아빠가 술에 빠져 현실 도피한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그 아내가 언젠가 당신 애들이 집을 떠날 거예요. 애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 호모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미래 호모가 겪을 문제지. 그 인간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미래의 나는 나무로 여긴대요. 그 과학적으로 그렇다네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고 그 싫고 그 미래의 걔가 하라 그래라고 봐. 미래의 걔가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죽었대잖아요. 그 보드카를 먹고. 그래서 우리 이런 호모의 모습에 공감하는 이유가 우리도 호모와 다를 바가 없고 언제나 미래의 나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거야. 계속 떠넘기는 거야.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광고를 봤대요. 6월까지 지급액 없음 이러니까 사람들은 6월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월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6월이 어김없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늦은 밤에 이런 거죠. 밤이네. 근데 너무 재밌잖아. 자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떡할 거야? 이러면 그건 아침에 걔 문제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죠. 그래서 밤 사이는 언제나 아침 사나이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일어난 일들이 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나와 미래의 나의 전쟁,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전쟁인 거예요. 그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닌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2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에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만 있는 거, 오늘의 단기적 쾌락만. 어째서 우리는 미래에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 거나.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거기 점점점점 볼게요.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와 의미를 만든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탁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챕터는. 과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현재만을 생각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 나보다 낫구나라는 것을 동의하시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미래형의 인간으로 바꾸는지는 뒷 챕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5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이거는 그냥 또 대충 또 제가 정리해서 읽어줄게요. 이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미래와 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대,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차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20년 후 55세인 나를 상상했대요. 이게 33세였나 봐요. 그리고 애가 여섯이나 있었네, 이 사람은. 여섯 아이가 모두 성인이 돼서 더는 집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상상한 거죠. 그게 어떤 기분일까? 막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54페이지 보면은 그 빅터 플랭클린 우리 알죠? 죽음의 수용소를 쓴 이 빅터 플랭클린 의사의 말을 떠올렸대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첫 번째 삶에서 살았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산 삶인데 너 첫 번째 후회할 만한 일을 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그 정신과 의사이자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자기가 해보기로 한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20년 후에서 지금으로 왔어.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볼 기회를 가졌다고 상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3살 된 피비가 깡충깡충깡충 뛰어나오는 거야.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대요. 20년 후에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지금 20년 전에 우리 애기 3살 때 나한테 뛰어오면 눈물 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래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신이 주신 완벽한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쭈루루 우리 술리잡기 할까? 이랬더니 응 하면서 까르르 웃었대요. 우리 20년 전에 너무 바빠서 이 아이 웃음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시 과거 20년 전으로 오게 되니까 이 아이의 웃음이 너무,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인지 관점을 바꾸니 동네가 다르게 보였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경건함을 느꼈대요. 5분 정도 애기랑 즐겁게 지내고 미래의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서 이 어린 딸과 논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셀카를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갔대. 근데 집안이 뭐 난리 법석인 거죠. 어선하고 애들 여섯이 뒤집어 엎으니까. 그런데 미래의 내가 과거로 돌아서 보니까 그 뒹굴고 있는 장난감마저 사랑스럽게 보였고 행복했대. 그리고 내 아내 로렌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대요. 그 옛날 그때 그 20년 전의 감정들. 그리고 아이들이 농담을 내가 얼마 안 줘도 애들이 막 자기네끼리 떠드는 그 모든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다는 느낌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30대 성인인데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5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을 할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을 충분히 그 5분밖에 안 돼도 막 누리면서 애들에게 귀 기울이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라고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가족의 소리 귀 기울였고 함께 했고 함께 웃었고 사랑했고 가족과 연결됐대요. 내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대요. 내 내면에 더 진화하고 깊어졌음을 느꼈대요. 전엔 짜증스러웠던 일들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지금의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걸 알았대요. 미래의 나라면. 미래의 나라면. 음. 그래서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어서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미래의 내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내가 여기 와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페이지에
다섯, 열 번째 줄 정도 되나 끝에 빅터 프랭클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금광을, 금맥이 있는 거예요. 금광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오른편 그림에 보면은 현재의 나는 금강에 앉아 있다는 그림 나오잖아요. 미래의 내가 되어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미래의 나와 함께 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음. 당신은 어떻습니까? 20년 후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래의 나가. 오늘 여러분이 이 책에 저장한 것처럼 지금 20년 전의 나라면이라는 상상으로 우리 아이가 나에게 봤을 때 우리 남편의 모습, 그 모습들을 어떻게 여길 건지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럼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옛날 나보다 확실히 달라져 있고 더 현명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는 이 모습, 이 모양이지만 20년 후, 10년 후에 나는 분명히 지금의 나와 다를 건데, 그 정말 나랑 다른 그 현명한 그 뭔가를 알고 배운 그 자가 여기에 와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래에 나가 셀프 퓨처가 되면요 힘들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소중해서 현재가.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께 응원합니다.